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재인과 똑같은 지독한 오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인격의 결함자이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크고 자신이 방향이 틀렸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무지하고 모를 테니까 나는 괜찮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나는 마구 언행을 해도 된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오만에 빠져서 세상을 우습게 보고 행동을 하는 이런 작태들. 두 번째는 특별히 한국당에 대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의 패륜적 언행 때문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빼면 그는 직전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는 아주 못난 리더십으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대로 그 중요한 6.13 지방선거를 망쳤습니다. 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당대표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좌파 정권과 싸우느라고 정말이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비열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관심종자,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한국당의 분열만 나오면 이를 대서특필하는 이 좌파 문벼천과 언론의 그런 생리를 잘 이용해 먹으면서 한국당을 공격을 하면 자기가 뜬다. 이런 식의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열하게 공격해서 그 커다란 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좌파 언론에서 이를 크게 쓰고 있고, 제가 먼저 홍준표가 얘기하는 나경원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5당 회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길을 열어주어 괴이한 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장외투쟁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빈손으로 회군했다. 맹탕 추경을 도와줬다. 여당의 덫에 걸려서 패스트트랙 전략 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조국 청문회에서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다가 맹탕 청문회까지 열어주어서 민주당에 협조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 황 대표가 낙마하면 직무대행이나 해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아직도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도 말짱 황이 된다.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와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옆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자신이 2008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때는 이명박 정권 시절의 여대 야소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되는 특수활동비에서 제가 추정컨대는 본인이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집에 가져가서 부인이 은행 비밀금고에 넣어서 제가 추상키로는 2억 내지 3억 원의 그런 돈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런 식의 원내대표 활동을 해놓고 지금 한국당은 110석입니다.
110석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 좌파 연합에 가세를 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 트랙은 예를 들자면 59명의 뭐 정치 생명이 뭐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그거 외에는 달리 무슨 식의 투쟁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투쟁을 통해서 한국당이 전투력을 많이 회복을 하고 동지애를 느끼고 모처럼 적진 앞에서 단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 그리고 청문회 소속 의원들이 다소 전투력이 부족했던 것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된 정통성을 갖춘 제1야당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하면 주변에서 지혜를 모아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래서 그 팀에서 전략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작은 실수는 우리가 덮어주고 응원해 가면서 커다란 투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한국당 지지자들과 우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이 좌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엉뚱하게 지금 현재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근거 없이 자신의 정략적 목표로 그저 제1야당의 지도부에 대고 저런 식의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옆에도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낙마를 또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끌어들어가면서 저런 식으로 슬쩍 옆구리를 찔러대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 황 대표가 낙마하면 직무대행이라 해보려고 하는가? 이런 식의 일종의 이 막말, 저는 이거 해당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전직 당대표가 이런 식의 해당적 발언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거는 아마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거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근거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일종의 인신공격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정식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족한 리더십에 대한 보충과 우파의 지원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찾아져야지 이런 식의 어떤 이 알량한 자신의 그 이익 다툼에 집어넣어서 믹서기에 돌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럭비공 홍준표 첫 번째 못난 리더십으로 6.13을 망쳐놓은 직전 대표의 패륜적 행위다. 절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 보수 진보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삼갑니다. 왜냐? 워낙 많은 부작용과 파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전통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도 좌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보십시오. 어디 물러난 당대표가 설사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물러났다 하더라도 물러난 당대표가 현직 당대표가 실수를 하더라도 어디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런 식으로 패륜적 언행을 하는 것이 좌파에 어디 있습니까? 우파의 돌연변입니다. 좌파도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우파가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신상당 고군분투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런 식의 적군을 도와주는 저런 식의 해당 행위를 해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원내대표 때 자신이 여대 야소의 따뜻한 아랫목, 지금 깨끗한 나경원. 나경원 아들의 제1저자 문제는 조국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경원 아들은 미국의 고등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문제가 된다면 어머니가 인맥을 동원을 해서 서울대학교의 실험실이라는 시설을 사용을 했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이라는 형식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논문도 아니었고 학술대회의 포스터였고, 그 정도 실력이면 제1저자로 학술대회 포스터의 제1저자로 등재될 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좌파의 프레임에 이용당하면서 나경원 대표를 아주 비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0월 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연설자로 나서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중집회, 우파의 대규모 좌파를 공격하는 대중집회에 이렇게 거의 인격의 절대적인 결함자, 이런 사람이 대표 연설자로 나서게 된다면 우파의 표는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젊은 표, 한국당이 기묘하게 필요로 하는 젊은 표 중도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당과 우파는 저렇게 인물이 없는가? 저런 식의 하자투성의 인물을 대표적인 연설자로 내세우는가? 문재인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